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로 찾아왔고요. 스피드 분양 26화 어디냐면요. 한신더유 하이엔 에듀포레입니다. 한신공유에서 만드는 단지고 이름이 하이엔 에듀포레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에듀, 뭔가 교육과 관련이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고 포레, 뭔가 숲세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하이가 붙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단지에 대한 한 줄평은요. 하이입니다. 하이, 높다는 뜻이긴 한데 좀 이따 이제 기본 정보라든가 투자 분석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줄평 하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할게요. 한신더유 하이엔 에듀포레, 한신 하이라고 할게요. 오늘 너무 이름들이 길어요. 한신 하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순위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3일이고요 12월 2일날 그러면은 월요일에 특공이 있겠죠. 역세권이긴 한데 역세권 측면에서 보면요, 일단 금천구청이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써놨어요. 도보가 아니다. 자,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서울이죠. 서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을 보면요, 일단 서쪽 인천 쪽으로 빠지는 쪽 빼놓고는 이렇게 산 쭉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 도봉, 수락, 불암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청계산이 있고 관악산이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한산이 있는데 여기 관악산이 있습니다. 흔히 금관구라고 부르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금천구에 들어갑니다. 금천구가 어디냐? 관악산 왼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남은 이쪽이고 이쪽이 동작구, 그 밑에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 왼쪽. 자, 이 아파트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금천구청역 보이시나요? 금천구청역 1호선 여기죠. 얘가 있어요. 근데 얘로부터 좀 멉니다. 요 관악산 자락을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유명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북쪽 관악구 쪽으로는 관악산 휴먼시아가 이렇게 관악산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남쪽에 보시면요, 관악 벽산타운이 금천구에 이렇게 꽤 크게 여러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여기 합동초등학교로 보이시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신더유 하이엔 에듀포레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가 금천구청역으로부터는요 상당히 멉니다. 도보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대충 거칠게 좀 재봐야 되는데 이렇게 재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한 2k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까지가 길이 구불구불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거리뷰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지까지. 상도동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현장인 것 같은데 상도동 쪽 분위기랑 비슷해요. 골목들이 숭실대 앞쪽 그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가장 높은 쪽, 그래서 하이란 말이 붙어 있기도 하죠.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옆쪽에 벽산타운이 상당히 크게 1단지, 5단지, 3단지, 6단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아파트들이 있게 됩니다. 즉 지대 자체가 좀 고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드렸지만 금천구청역까지 당연히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가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도보가 아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건 1호선이 있는데 2km 정도다. 다만 추후에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역이 17년도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 개통 한번 밀렸어요. 그래서 27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27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단지에서는 도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금천구청인데 2km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시흥사거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금천구청역까지가 대략 500m, 600m 되거든요. 그 얘기는 2km에서 아까 금천구청역까지 한신하이단지에서 2km 했잖아요. 그럼 이걸 빼면 되는데 그래도 한 1.5km 정도 된다. 어디까지? 새로 신설되는 신안산역 시흥사거리역까지도 대략 1.5km 정도,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거칠게 한번 재드려도 이렇게 되니까, 그죠? 1.5km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역세권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요소가 하나는 있어요. 신안산선. 사실 신안산선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도 오늘 이 단지를 찍는 거긴 합니다. 세대수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200세대가 갓 넘는 219세대고 얘가 재건축입니다. 여기에 현대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걔를 재건축하는 건데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정보 찾다 보니까 세대수도 계속 조정되고 결국은 200여 세대의 소규모 단지로 재건축이 됩니다. 5층에서 12층까지 5개 동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일단 조감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줘요. 물론 이렇게 녹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주변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분양은 78세대. 작죠. 전체 규모도 작고 일반 분양 물량도 80세대가 안 되는 정도. 자, 입주는 27년 7월 예정입니다. 따라서 3년이 좀 안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분양가는 공공택지지구가 아니까 서울임에도 분상제에 적용을
적용 안 되고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금 없습니다. 전매 제한 1년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59A형이 80여 세대 중에 40세대가 넘어요. 즉 주력이 59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9 기준으로 보시면 59A가 1층 6억 4천에서 5층 이상 6.89억 즉 거의 7억 선에 좀 가깝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는 6.3억에서 6.9억이다. 59형이 타입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금은 10%의 중도금 이자 불제 기본적인 조건은 나왔고요. 확장비는 2천입니다. 84 기준으로 수도권이 2천에서 2,500이니까 얘는 59에 2천 나왔으니까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싸지도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은 4기 기준 750입니다. 5기 기준 950 정도니까 이것도 딱 평균적인 가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이 2,500이 있는데 얘가 재건축이잖아요. 무상 옵션들을 많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가전은 어느 정도 이제 제외니까 가전 제외하고 보시면 여기부터 주방 유상 옵션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 스톤급으로 했을 땐 거의 500돈 여기 있죠. 89 같은 경우에 3연동 슬라이딩은 200 정도 싸지는 않네요. 그렇죠? 포세린 타일이라든가 거실 주방 이런 타일이라는 것도 140에서 150 정도 이건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조명 400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더해버렸습니다. 저는 선택이 있으면 비싼 놈으로 그냥 다 해버리죠. 그래서 나온 옵션 가격이 2,500이다. 59형 기준입니다. 59보다 좀 작은 형도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기본 분양가였고요. 6.3에서 6.9억은 확장비 2,000에 에어컨 750 그 다음에 옵션 2,500 이거 다 더하면은 대략 5,000이 조금 넘어가죠.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5,000을 그냥 더해버렸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 들어가신다면 옵션에서 좀 빼실 거는 빼셔야겠죠. 그래서 나온 실질 분양가는 6.8에서 7.4억 7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면도는 나와 있습니다. 45가 있는데 뭐 45는 18평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안방하고 침실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력인 이제 59A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3베이의 마통풍 구조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형적인 59형 구조 중에 하나죠. 안방 건너편 방이 있는데 안방에 드레스룸이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침실 2라고 나와 있는 여기를 갖다가 거의 드레스룸으로 쓰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 형태 아니면은 안방에 드레스룸 넣어주고 이쪽에다가 침실 2개 작은 걸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59형 두 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하나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B형도 똑같습니다. 뒤집어 놓은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C형은 얘가 이제 타워형이 되겠죠. 얘가 이제 59형의 다른 모습. 안방이 있고 침실 2개. 다만 얘는 안방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복도에 팬트를 이렇게 놔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평면도는 무난하게 최근에 59형들이 나오는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당연히 얘가 200세대급 단지예요. 따라서 피트니스나 작은 도서관을 넣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홈페이지는 일단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로 피트니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규모가 작다 보니까 200세대급이잖아요. 그 정도 들어가지고 300세대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주는 어린이집이나 다함께 돌봄 센터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는 한쪽이고 파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1.12대가 나왔는데 사실 이 단지가 200세대급 재건축이잖아요. 물론 제일 큰 평형 분양에는 안 나왔지만 제일 큰 평형도 74형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59하고 그 밑에 좀 전에 보였지만 45형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차에 있어서 차가 많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죠. 단지가 그래도 좀 최근 나오는 단지치고는 좀 많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은요, 얘가 에듀포레가 붙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오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여기 위치 들어가는데 바로 앞하고 위쪽, 아래쪽과 위쪽에 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현대아파트였거든요. 바로 초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는 그죠? 여기 입구인 것 같은데 바로 단지 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 학교도 가까운데 뭐 여기 배정 맞겠죠. 가까운데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보시면 중학교, 동일중학교 있습니다. 따라서 초, 중학교가 가깝습니다. 여기 여고도 있고 서울 매그넷고등학교라고 특화고가 있죠. 이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들이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교는 공부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초중이 가깝기 때문에 에듀란 말이 붙었고 폴에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측면에서 초중학교는 바로 코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성은 이 시흥사거리 그리고 금천구청역 쪽 나가시면 이쪽 여기가 시흥사거리 여기거든요. 이쪽에는 마트라든가 이런 게 다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신더유 하이엔 에듀폴에 대한 기본 정보였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일단 서울이구나. 지금 얘 위치 보시면요, 산자락이고 역세권도 아니고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물론 학교는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접근성은 좋은데 여러 면에서 입지가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는 받을 수가 없고, 규모도 200세대 단지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59형이 유상 옵션 포함했을 때 요 가격에 나왔단 말이에요. 6.8에 7.4 신축으로 요 가격으로 나왔는데, 이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지금 들어간 신축들이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역세권이 아니고 이런 입지라고 하더라도 이거 이하로 나오는 거는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당산 쪽에 들어간 그쪽 같은 경우에는 뭐 10몇 억으로 하는데 이거 2배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 주변 단지하고 일단 비교해 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지만 벽산 3단지, 1단지, 5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단지 순서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3단지가 98년도에 들어갔고 1단지가 2000년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가격을 보시면, 자, 여기 들어가는 게 한신더유 하이엔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 있죠. 관악벽 산타운 상당히 큽니다. 이쪽 찍어보시면 1단지, 얘는 이제 2000년도 들어간 건데 59형이 있습니다. 얘는 전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치고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4억 정도에 10월달에 거래가 됐다. 그 다음에 8월에도 3억 9,800, 대략 4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단지가 있습니다. 좀 더 딱 봐도 규모가 크죠. 얘는 2,800세대, 거의 3,000세대 규모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59형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다만 얘도 전고점이 떨어지고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거래 보시면은 9월달에 4억 4,400, 그전 8월에도 4억 4천, 4억 6천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가 한 4억 6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단지 위치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얘가 좀 더 늦게 들어갔고요. 얘는 4년 늦게 들어갔는데 규모 자체도 좀 크고, 그러니까 한 5천 차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1단지가 있어요. 1단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1단지가 270세대, 이번에 들어가는 하이엔이 200여 세대 규모잖아요. 비슷해서 9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완전 구축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59형이 있는데 최근 거래 보시면은 3억 7천이 있습니다. 이거 4억 6천은 이거 22년도 거래입니다. 최근에 거래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규모 단지들을 갖다 비교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즉 구축이죠. 완전히 한 20년, 30년 차이 나게 되죠. 98년 들어왔으면 얘 27년도에 들어왔을 때 30년 되는데, 얘가 한 3.7억에 같은 형 59형이 거래되고 있고, 보다 좀 늦게 들어간 2000년도에 대신 이 1단지, 5단지는 규모가 좀 크죠. 5단지는 거의 3,000세대급이고 얘네들은 3.8, 4억, 얘는 4억에 4.8억, 즉 순서대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도별로, 그 다음에 단지 규모에 따라서. 다만 얘네들 전고점이 있는데 전고점은 각 써놨습니다. 4.6, 5.4, 6.2억까지 나왔던 아파트입니다. 벽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아까 보셨지만 전고점이 떨어져서 아직 회복 못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최근에 전고점 뚫은 데들도 있지만은 10억 이하 아파트들은 아직 전고점에서 이제 막 출발을 시작했거나, 특히나 전고점이 5, 6억대였던 아파트들 중에 3, 40% 빠진 데는 아직은 전고점 회복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급지 혹은 가격대별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옆에 들어가는데 소규모 단지인데 이 가격에 나왔어요. 물론 애들이 구축이긴 해요. 적어도 25년차 이상이 나거든요, 대략. 얘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2004년인데 얘하고도 거의 23년 차이가 나게 되니까, 들어갔을 때. 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가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얘의 입지, 절대적인 입지 있잖아요, 한신더유 하이엔에. 물론 학교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도 아니고 한 점에서 이게 저항선이 있을까 없을까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른 단지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온 김에 금천구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얘는 바로 옆에 있는 도보 역세권이 안 되는 쪽이잖아요. 산 쪽에 있는 단지들이었고, 그 외에 이쪽에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설왕설래 있겠지만 어느 놈이 대장인지에 대해서 두 단지 정도를 따왔습니다. 한 10년 조금 넘게 차이 날 아파트들인데, 남서울 힐스테이트랑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얘 둘을 따는데요. 얘는 위치가 어디냐면, 얘는 이쪽 산 쪽이 아니라 금천구청역 요 앞에 있는 대로가 있죠. 이거 시흥대로인데, 이 시흥대로에서 먼저 보실 거는 이 금천구청역 바로 앞쪽에 들어가 있는, 여기가 여기인데 딱 코앞에 들어가 있는 딱 역세권 보이시죠? 롯데캐슬 골드파크 1, 2차가 있습니다. 주상복합도 있는데,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16년에 들어왔어요. 얘를 보시면은 81, 얘가 이제 59죠. 전용면적 59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9억 천, 7월에 9억 4천 이런 식으로 거래된 게 보이시죠? 즉 떨어져서 거래가 없다가 최근으로 좀 회복한 거. 왜?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5, 6억 선에서 떨어진 애들이 아니라 10억 선에서 떨어진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고점이 얘가 10.4억이었거든요. 10억 넘는 놈들은 거의 다 전고점 다시 돌파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10억 얹어 있던 애들이 이제
이제 지금 전고점으로 다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82A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8억 선에서 거래되다가 좀 올라간 게 보이시죠? 여기 올라가고 있죠. 9억 5,500, 9억 6천에 8월 9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만 얘는 직접 비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신도요 하이엔더는 입장 완전 다르죠. 얘는 금천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고 추후에 신란선선에 사거리역이 들어왔을 때 걔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 여기 시흥사거리역 들어왔을 때 거기까지 거리도 1km 이내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아파트인데 여하튼 얘에 비해서는 싸지만 입지 자체 비교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이제 남서울 힐스테이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2014년. 근데 얘는 왜 보여드리냐면 롯데캐슬은 여기 금천구청역이 있고 시흥사거리역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예요. 여기가 남서울 힐스테이트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원래 한양 아파트인가? 걔가 들어가 있던 자리.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쪽이 저희 부모님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셨던 아파트 17평짜리였고 그 당시 가격이 분양가가 1,400이었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여기 한양 아파트가 있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문백초등학교에서 제가 여기 3학년부터 5학년 정도까지 여기 다니다가 이제 5학년 때 반포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잘하는 아파트인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역세권이 아니죠. 금천구청역까지도 멀고 그다음에 신안선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지가 조금 이렇게 넓게 분포돼 있어서 쉽게 이용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든 곳인데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그래도 들어간 지 신축에 속하죠. 이쪽 자체가 아직 개발들이 많이 안 이루어져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실거래가 오구들이 있죠.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8억 선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얘도 7억대였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다른 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B형이라서 뭐 탑상형 이런 것 같은데 얘는 거래가 거의 없죠. 올해 들어서 없고 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좀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전고점보다도 올라가 있네요. 8억까지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게 물론 얘하고 비교하는 거 하이엔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0억이 넘는 애들 뭐 20억 넘는 건 당연하고 고가였던 아파트도 있죠. 전고점 즉 21년 하반기에 10억대 중후반 이상으로 나갔던 애들 그리고 20억 이상 애들은 이미 전고점을 치고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이제 반포 마포 이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전고점에서 가고 있는 게 전고점이 10억이 좀 넘었던 애들 10억 초반대 애들 걔네들이 30% 다운받아갖고 한 7, 8억에 걔네들이 30, 40% 다운받아갖고 뭐 6억에서 8억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여기서도 되고요. 더구나 금천구는 서울에서 좀 빠지는 위치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이런 데까지 지금 모르고는 있고 벽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셨지만 이쪽 보신 거는 가격대가 좀 더 싼 애들 즉 전고점 기준으로 10억 이하였던 애들 중에서 즉 5억 이상 10억 이하 이쪽 애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 다운된 가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좀 확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이 탑동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하이엔 에듀포레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온 가격선 자체가 이렇잖아요. 이 남서울 힐스테이트보다 조금 싼 가격 이렇게 보거든요. 올해 들어서 7억에서 8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최저가가 여기 최고가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죠. 2억 정도 싸지만 이걸 갖다가 절대적 가격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분양하고 기축은 다릅니다. 분양 3년 뒤에 분양받아서 중도금 내다가 들어가는 거랑 기축인 아파트에 들어간 게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지 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비록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구축이지만 이쪽에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비싸게 나온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걸 비싸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 가격 아래로 분양이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200세대급 소규모 단지잖아요. 물론 그래서 오히려 뭐 공사비 좀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만들 때 최저 단가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비해서 주변 분양가가 비싸든 싸든 신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 아래로 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최저선일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 조합원분들이든 건설사든. 근데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이쪽에 가격들이 이런데 이거 이하로는 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걸 좀 하나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가격 흐름 10억 언저리대의 아파트들 그리고 그 이 아파트들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악 휴먼시아가 있습니다. 관악 휴먼시아는 2008년 들어간 20년 차이 나는 건데 얘는 관악구에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악산을 기준으로 위쪽이 관악구 왼쪽이 금천구거든요. 여기 벽산이 들어가 있듯이 이 관악구 쪽은 관악 휴먼시아가 이렇게 딱 산자락에 들어가 있어요. 또 고지되겠죠. 여기도 1, 2, 3단지 꽤 규모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여기 적어놨는데 5.3에서 6.3억이고 전고점 7.3억이었던 아파트 즉 20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서울에서 입지가 딱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단지들이에요. 역세권 아니고 좀 고지대 쪽에 있고 그런 아파트 가격들의 흐름이
못하라는 거, 그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 들어가 보시면 59형이 있는데 거래가 많이 없네요. 얘는 다른 단지도 보시면 여기는 좀 거래가 있네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이 움직이고 있다. 어느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에서 여기도 보시면 좀 난잡하지만 조금 높은 거래들이 나오고 있죠. B형 같은 경우는 올 초보다는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저가 거래도 좀 있고요. 제 예상은 이게 조금 분위기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이제 정고점 뚫은 아파트를 따라서 이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엔드 에듀표로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건 여기가 200세대급이잖아요. 옆에 있는 벽산은 그래도 거래가 좀 있죠. 근데 거래가 많지 않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건 벽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비슷한 위치잖아요. 벽산 단지들이나 이번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에듀표레나 거리 멀지 않고 초등학교 가운데도 같이 있거든요. 이쪽은 좀 전에 보셨지만 거래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거래 많습니다. 최근에도 많고. 근데 요 주변 하이엔드 에듀표레 주변에도 있거든요. 뭐 현대 209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98년도에 들어간 건데 50경인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금강 포란체 2004년 거 더 아래쪽에 역쪽에는 조금 더 가까운데 얘도 보시면 거래가 21년도 이후로 뜨는 건 없습니다. 뭐냐면 같은 비슷한 입지라도 대단지를 저희가 보통 높게 평가하죠.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집을 구하러 갔다, 매수를 하려고 갔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싸고 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딱 돌아와 봤을 때 이런 대단지부터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신축이고 하지만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 신축이고 괜찮긴 한데 여기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거의 20년급 신축이에요. 20년 차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신축이지만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갖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되고 내가 신축에 꼭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기축이지만 훨씬 더 싼 애들 얘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투자 쪽으로 생각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거주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가치 평가는요, 실거주 접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투자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하시되 근데 실거주 측면에서도 요 지역에서만 해도 대안들이 조금 있다. 그보다 좀 더 높은 가격,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물론 고축이긴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거 하셔야 될 것 같고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물론 좋아집니다. 2km 걸리던 게 1.5km로 500m급이 줄어드니까 좀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없는 데다가 오히려 신안산선이 개통됐을 때 이쪽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안선 개통 영향 모두가 받는다. 이 아파트만 독립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영상 띄워드린 것 중에 안양 평촌의 자이 퍼센티티 같은 경우에는 월판선 개통됐을 때 평촌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단지였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란 얘기죠. 얘는. 따라서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서울 분양의 작은 가늠자. 뭐냐면요, 최근에 서울은 미분양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했다 하면 거의 100대 1까지 가고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도 뭐 로또다 이러면서 80대 1, 100대 1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 여러 같은 성우 속에서 잘 될지 아닐지는 저도 진짜 못하겠는데 서울 분양은 정말 힘듭니다. 예측하기가. 근데 얘마저 만약 잘 된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그러면 서울은 아직도 한참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얘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단지 갖고 서울 분양 시장의 전체를 갖다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가늠자다 이런 단지가 이번에 분양을 한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 여기 보여드리면서 이쪽 롯데캐슬이라든가 금천구청 옆에 아니면 남서울 힐스라든가 서울 지역에 지금 정고점을 뚫지 못하던 단지들의 흐름, 가격대별, 입지별 요거를 갖다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분양하고도 다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단지 분양 자체보다는 그런 쪽의 정보를 갖다가 좀 더 인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드린 영상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이런 현장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백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격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거고요.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못 말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내 집 가격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서울 분양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이번 주에 사실 얘 말고 등촌역에 들어간 힐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걔를 다루면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 정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